안녕하십니까, 정석입니다. 주말만 되면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밖에는 지금 비가 내리고 있죠. 우리가 내리는 비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가을비는 보통 추적추적 내린다고 합니다. 봄비는 보슬보슬 내린다고 하죠. 여름비는 시원하게 내린다고 합니다. 겨울비는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언뜻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잠깐 이제 밖에 나갔다 내리는 비를 맞았는데, 추적추적 내린다고 하는 느낌이, 야, 이게 참 너무도 딱 맞지 않나? 감성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분위기상에서도 그렇고, 날씨가 점점 이제 혹한기로 접어드는 과정에서 주변을 둘러보면 녹색들은 이미 기운을 많이 잃어버리고, 어떤 것들은 빨리 갈색이 된 것도 있고, 녹색들은 점점 이제 물이 빠지면서 뭔가 기운 없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차가운 물방울이 내리는 이 모습이 추적추적하다는 느낌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말의 아름다움, 우리말의 표현력, 역시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잠시나마 국뽕을 느껴봅니다. 오늘은 이제 인버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영상은 태양광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초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좀 힘든 과정일 수도 있고요. 적어도 태양광을 사용했거나 아니면 태양광 발전소를 꿈꾸면서 많이 이것저것 공부를 하신 분들에게는 나름 유용한 그런 영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태양 전지는 30년, 40년까지도 사용할 수 있어요. 수명이 엄청나게 길어졌습니다. 물론 효율에 대한 보장도 그 정도로 늘어났어요. 왜 그렇게 갑자기 태양 전지판의 수명과 효율과 내구성이 늘어났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조 과정에서 전기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습기를 최대한 억제하는 작업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이제 태양 전지판을 제조하는 공정이 반도체 크림 수준으로 아주 뭐라 그래야 돼요? 청정하게는 표현이 참 그런 것 같고요. 외부에 어떤 유입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제품이 가장 완전한 상태로 조립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공정.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해서 반도체 쿨링룸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전지판들은 습기가 최대한 억제된, 그래서 절연 성능이 뛰어나고, 그리고 높은 발전량에도 불구하고 전기적인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는 수준의 전지판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비록 실리콘이 1년에 0.5%씩 열에 의해서 햇빛으로부터 전달되는 열에 의해서 스스로 파괴가 될지라도 10년에 5% 정도밖에 성능 저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4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전지판의 성능은 80% 언저리까지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발전량이 적다고 폐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이 정도 갖고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30년, 40년이 지나도 그냥 전지판을 그대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태양 전지는 제조 과정에서 습기를 최대한 억제했기 때문에 내구성이 극대화됐습니다. 자, 인버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 초반에 나왔던 인버터의 수명이나 지금 현재 열심히 만들어지고 있는 신형 인버터의 수명이나 똑같습니다. 개선이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인버터의 수명은 기본 7년입니다.
7년. 예, 물리적인 한계라고 그래요. 물리적 한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제품을 정확하고 그리고 훌륭하게 만든다고 하는 독일의 인버터도 똑같이 7년 정도의 내구 연한을 갖고 있고요. 일본 제품도 마찬가지고 국산 물건도 마찬가지고 중국산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은 어떤 특정한 소자가 누구는 쓰고 누구는 안 쓰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거의 비슷한 소자들을 사용해서 인버터라는 기기를 만들고 있고, 다른 우리가 아는 모든 기기들도 사실은 비슷한 동작을 하는 기기는 거의 비슷한 소자들을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물론 최첨단이라고 하는 뭐 2나노, 3나노 수준의 뭐 반도체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태양광 인버터에서 사용되어 있는 소자들이 나노 수준의 소자가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범용 소자들입니다. 왜 인버터의 수명은 7년밖에 되지 않을까? 제가 영상에서 매번 얘기했듯이 우리는 전기를 받아가지고 뭔가 동작을 하는 기기들을 전부 다 전자기계로 인식을 합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TV, 냉장고, 세탁기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공장에 가면 여러 가지 전기를 가지고 사용되는 작종 기기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기들은 전기를 이용만 할 뿐이죠. 전기를 이용만 합니다. 이용만 하는 기계예요. 기기. 전기적 파워만을 이용을 해서 뭔가 다른 일을 하는 기기입니다. 하지만 인버터는 뭐냐면, 인버터는 전기를 직접 제어하는 거예요. 여기서 전기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전력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인버터는 일반 우리가 전자기기하고 다른 게 뭐냐면 전력을, 파워를 직접 컨트롤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100이라고 하는 전력, 100이라고 하는 전력이 인버터에 들어왔는데, 이 인버터는 300이라고 하는 전력을 출력을 하는 기기라고 했을 때, 인버터는 이 100이 들어오는 파워를 300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100을 적층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시간의 지연이 일어나겠지. 시간의 지연이 일어나서 최종적으로 300이라는 게 출력이 되겠지만, 약간의 시간 지연을 통해서 100 더하기 100 더하기 100 해서 300이라고 하는 것들을 출력은 해낼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전기를 받아서 전력을 직접 컨트롤하는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인버터는 뭐라고 그래요? 전력기계라고 해야 돼요. 전력기계. 기기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전력기기는 너무 흔해요. 너무 흔합니다. 자, 전봇대의 변압기가 전력기기입니다. 이 변압기의 수명이 8년입니다. 한전은 변압기의 내구 연한을 8년으로 설정해 놓고 8년이 지나면 전부 다 교체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보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건데요. 고성 산불이 왜 일어났냐면, 한전의 누적 적자 때문에 이 변압기 교체 시기를 12년으로 늘렸다가 그 다음에 노후된 변압기에서 불꽃이 발화가 되면서 고성 산불이라고 하는 엄청난 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 변압기는 8년밖에 사용할 수 없을까요? 똑같습니다. 변압기는 전기를 받아서 뭔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전기 자체를 직접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변압기하고 성격이 똑같은 것이 바로 인버터입니다. 그 인버터는 전력기계예요. 그러니까 변압기가 8년 정도 수명을 가지니까 인버터도 내나 비슷하게
그 정도 수명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인식을 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인버터를 뜯어보면 일반 우리가 쓰는 생활 가전기에 들어있는 기판이라고 그러죠. PCB입니다. PCB. PCB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 보여요. 하지만 이 인버터 내부에 들어있는 PCB는 두 부분으로 나누죠. 인버터의 PCB는 두 부분으로 어떻게 나누냐면 제어 부분하고 그리고 출력 부분, 전력 부분이라고 그럴게요. 전력 부분으로 나눕니다. 일반 제어 부분은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뭐 TV, 그 다음에 세탁기, 뭐 라디오와 같은 그런 것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전력 부분으로 들어가면 인버터에 유입된 전력을 직접적으로 가공을 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사용하는 처리하는 전력 양에 따라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력 부분을 직접 컨트롤하는 데 사용되는 소자들을 전력 소자라고 그래요. 전력 소자. 인버터는 여러분 인버터가 뭘까요? 우리가 보통 인버터 그러는데 인버터가 뭘까요? 인버터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뭐 AC를 DC로 바꾸고 혹은 DC를 AC로 바꾸고 내지는 DC를 DC로 다시 좀 다른 DC로 만드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인버터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AC를 DC로 바꾸는 것들을 얘는 그냥 좀 차별화해서 컨버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전부 다 인버터예요. 왜냐하면 인버터는 간단하게 해서 전력을 제어하는 기술이고 장치예요. 전력. 그러니까 이거 파워를 직접 컨트롤하고 파워를 직접 취급하고 파워를 직접 제어하고 그래서 파워를 원하는 크기대로 출력해낼 수 있는 기계가 전부 다 인버터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인버터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휴대폰 충전기 안에도 아주 작은 인버터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전기 밥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일반 쌀을 취사할 때, 잡곡을 취사할 때, 그리고 다른 용도로 밥솥을 쓸 때 가열을 하는 온도, 시간 이런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밥솥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런 특성들을 아주 정확하게 잘 잡아서 원하는 요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밥통 안에서 온도와 시간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은 전력을 제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밥솥 안에는 결국은 전기 히터가 들어있을 거기 때문에 히터에다가 얼마 정도의 전류를 흘리고 얼마 정도 전류를 흘리는 걸 지속시킬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미세하게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을 직접 다루는 것이 인버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태양광 쪽으로 들어오면 태양광 인버터는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태양광은 DC로 입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전지판에서 만들어진 전기는 전부 다 직류 전기예요. 직류 전기를 인버터라는 기계에서 220V 내지는 380V로 변환 출력합니다. 변환 출력. 왜 변환 출력이에요? 여기는 AC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자, 두 가지 작용이 일어나야 됩니다. 첫 번째, 220이나 380V로 출력을 하려면은
태양광에서 오는 전력을 어느 정도 양으로 가둬놔야 될 거 아니에요. 담아놔야 됩니다. 왜? 담았다가 내줘야 돼.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흔히 말하는 콘덴서라고 하는 것들이 사용이 돼서 전력을 순간적으로 담았다가 내보내게 되고요. 내보내는 과정에서 변조를 합니다. 변조. 왜냐하면 DC는 상이 없어요. 일자잖아요. AC는 상을 갖습니다. 이런 파형으로 전기를 만들죠. 그러니까 위상을 갖는, 이쪽은 플러스 위상이고 이쪽은 마이너스 위상이에요. 자, 이 변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회로에서 전력을 밀어내는데 이쪽은 예를 들어서 플러스라고 그러고 이쪽은 마이너스라고 했을 때 이 전력을 이렇게 보내서 마이너스 쪽하고 플러스 쪽하고 이렇게 다른 위상을,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 부분에서는 플러스 쪽의 전력이 더 많고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쪽의 전류가 더 많고 이쪽에서는 플러스 전류가 많고 마이너스 전류가 더 많고 이렇게 위상을 갖는 방식으로 만들어낼 때 여기에 흔히 말해서 이 과정을 스위칭이라고 해요. 스위칭.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얘기할 부분의 핵심 부분은 거의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변조 과정의 스위칭에 사용되는 소자가 인버터에서는 가장 중요한 소자가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전력 소자의 대표 내지는 변조 소자라고 할 수 있는데, 태양광 인버터 전에도 이제 이렇게 그 전력을 변조해야 되는 위상을 갖는 전기로 만들든가 했을 때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모스펫이라고 하는 소자를 썼어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큰 전력들을 이렇게 위상에 갖는 방식으로 변조를 할 때 쓰는 것이 이제 IGBT라고 하는 인슐레이티드 게이트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물론 모스펫도 트랜지스터고 IGBT도 트랜지스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IGBT, 이제 태양광 인버터 쪽에서는 전부 IGBT예요. 왜 그러냐면 모스펫은 대용량의 전력을 처리를 못 합니다. IGBT가 이제 대용량의 전력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GBT가 사용이 되는데 이 IGBT가 전력을 직접적으로 처리를 하니까 열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납니다. 열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우리가 육상을 하는데 사람이 그냥 주구장창 최고의 속도로 계속 달릴 수가 없잖아요. 중간에 쉬기도 해야 되고 에너지 보충도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IGBT는 일단 스타트하면 이 태양 전지로부터 DC가 공급되기만 하면 풀로 동작을 합니다. 그러면 열을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시키게 되고 모든 전자소자나 전력소자는 공이 죽음의 적이 열이에요. 지금 삼성전자가 2나노 수준의 반도체를 만드느니 못 만드느니 하는 이유 중에 결정적인 게 결국은 이 칩 안에 열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의 문제예요. 이게 핵심인 겁니다. 전기적인 동작은 열을 그대로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IGBT가 인버터에서 가장 중요한 소자가 되고요. 이 IGBT의 물리적인 내부 연한이 7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저 IGBT를 교환할 수 있게 별도로 이렇게 분리 구조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해당 IGBT가 문제가 생기면 IGBT만 교환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왜 그렇게 안 해주는 거야? 라고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기도 합니다만, IGBT가
전력 자체를 직접 처리하다 보니까 IGBT 자체에도 열이 많이 나지만 인버터 내부에도 고열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IGBT에서 가까운 부분에 PCB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전자소자들도 변형을 일으키게 됩니다. 전자소자 중에서 가장 쉽게 변형을 일으키는 게 콘덴서고요. 그 다음에 다이오드, 뭐 저항 이런 순서가 될 건데요. 이런 소자들은 변형이 일어나서 정상적인 데이터 값을 처리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모든 동작이 불가능한 수준까지도 파괴가 됩니다. 더군다나 요즘에는 이제 PCB라고 하는 기판이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그 많이 봤던 것처럼 이렇게 이런 PCB가 있으면은 구리선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연결돼 있고 여기 구멍 뚫려 가지고 여기다 뭐 소자를 이렇게 꽂고 콘덴서를 달고 저항을 꽂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건 이제 단층 PCB입니다. 단층 PCB. 하지만 지금은 거의 대부분 이 PCB가 단면을 보면 이 PCB 가운데에도 똑같은 이런 패턴이 하나 더 있어서 최소 복층 이상의 PCB를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부분에서 발열이 일어나서 뭐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뭐 발열이 금방 일어나기도 하니까 일어나서 얘가 이 부분에 열을 집중을 시켰을 경우에 주변에 있는 다른 소자들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이 다이오드 같은 것들이 소선이 될 정도로 많은 열량을 만들어내게 되면 이 PCB 자체가 타요. 그래서 패턴이 복구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그냥 이 PCB는 수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인버터에서 이렇게 PCB 자체가 소선이 될 정도로 심각한 그런 고장 증상은 그렇게 많지 않고, 인버터에서 거의 대부분은 딱 두 가지 IGBT하고 콘덴서가 수명이 다 되던가 아니면 내구현황이 다 돼가지고 더 이상 동작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IGBT가 낡아서 필요 이상의 많은 열을 발산을 시키기 때문에 인버터가 동작을 과열 상태가 돼서 동작을 못하는 경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력 소자, 전력 스위칭 소자를 전혀 새로운 것으로 IGBT보다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나고 그리고 발열도 혁신적으로 줄어든 그런 소자를 우리가 찾지 못하면 IGBT 중심의 태양광 인버터는 그대로 가야 됩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전기 자동차 때문에, 전기 자동차가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에 이제 배터리, 이렇게 표시할게요. 배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스위칭하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 IGBT 팩이라고 할게요. 팩. IGBT 팩. 보통 이제 네 쌍으로 만들어진데, 이렇게 해서 얘가 이쪽에 모터를 구동을 하죠. 전기 자동차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배터리 팩, 그리고 IGBT 팩이 스위칭을 해서 전기 모달을 돌리는 건데, 저속일 때는 전력을 조금 보내줘야 되고요. 그리고 고속일 때는 스위칭을 많이 해줘야 돼요. 얘가 이제 전력을 직접 처리하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이 스위칭하는 부분의 성능이 전기차의 성능을 아주 극단적으로 좌우합니다. 그래서 이 전기 자동차에 사용되는 이 스위칭 전력 소자는 우리가 태양광 인버터에서 쓰는 전력 소자하고 좀 달라요. 좀 더 진보된, 뭐 실리콘 카바이트라고 읽어요. 카바이트, 실리콘 카바이트 내지는 질화칼륨 이런 걸로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데, 요즘에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실리콘 카바이트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얘가 속도도 빠르고요. 스위칭하는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내구력도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얘가 제가
언젠가 다른 영상에서 태양광 인버터의 획기적인 어떤 개선이 일어난다 그러면 전기 자동차의 보급과 전기 자동차의 발전으로 인해서 전기 자동차에 스위칭하는 그 기술이 조금 더 보급화되고 보편화되면 태양광 인버터에서도 자연스럽게 그 소자와 그 기술을 사용해서 좀 더 내구력 좋고 그리고 좀 더 안정된 태양광 인버터가 만들어지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술은 다 사실은 다 통해요. 어떤 하나의 제품이나 하나의 부분에서 한 가지 기술만이 그대로 사용되거나 고집이 되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영향을 받으면서 다 그렇게 가는 거죠. 결국은 지금 이제 우리가 IGBT를 쓰나 아니면 실리콘 카바이트라고 하는 전력 소자를 쓰나 뭐 얘가 뭐 수명이 이렇게 2배 이렇게 되지 않아요.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는 기본 내구 연한이 10년이에요. 10년. IGBT 얼마예요? 7년에서 8년이에요. 별 차이 안 나요. 그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전력 소자들은 실리콘 카바이트 쪽으로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얘가 응답도 빠르고 전기 자동차는 악셀레터를 밟으면 차가 바로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IGBT는 그렇게 빨리 반응을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늦어도 되니까 그냥 IGBT를 그냥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격도 얘가 훨씬 더 비싸요.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가 정말로 자동차의 주류가 돼서 이런 실리콘 카바이트 전력 소자들이 이제 범용화돼서 가격도 싸지고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응용할 수 있는 데이터 시트들도 더 많이 만들어지면 나오게 되면 결국은 IGBT를 대체를 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인버터의 수명이 늘어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버터가 10년 정도 사용할 인버터가 20년으로 이렇게 훅 늘어나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한간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그렇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가끔 하면 아니 10년도 긴 거 아니야? 한 7, 8년 만에 망가져야 인버터 회사도 먹고 살지. 그러니까 그렇게 일부러 만드는 측면도 있지 않겠어?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뭐 1년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한계가 분명한 부분을 가지고 제조업체에서 뭐 노력이 부족하니 내지는 성의가 없느니 내지는 시장에서 제품을 계속 소비하도록 일부러 유도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들 얘기하는 거는 좀 넌센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제가 얘기하잖아요. 태양광 시스템의 메인은 전지판이에요. 나머지는 다 소모품입니다. 인버터도 소모품인데 인버터는 그래도 내구 연한이 아주 월등히 뛰어난 제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태양광 발전소가 10년 정도 지나면 인버터를 교체해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성능도 좀 떨어질 겁니다. 태양광 인버터는 사실은 구조적으로 너무 단순해요. 너무 단순해서 이게 한 15년 전쯤에는 이 인버터 기술이 이제 전자 기술에서, 전력 기술에서 아주 획기적인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체들이, 관련 업체들이 인버터 기술을 자기화하기 위해서 태양광 인버터 시장도 뛰어들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인버터 기술은 아주 흔한 기술이 되어 있거든요. 범용 기술입니다. 특별할 게 없어요.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러면 자, 이렇게 전력 소자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 정도밖에 수명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태양광 인버터를 한 10년 정도 있다가 수리를 해서 10년 정도 수명을 늘리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장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도 조금 말이 안 맞는 게 뭐냐면
인버터는 여러분, 인버터가 뭐 때문에 망가지죠? 인버터가 망가지는 원인이 뭐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열이에요, 열. 물론 태양 전지판도 열에 의해서 파괴가 되지만 인버터도 열입니다. 이 IGBT는요, 지금 동작하잖아요. 동작하면 그냥 100도씨 정도까지 금방 올라갑니다. 순간적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태양광 인버터는 몸체 자체가 방열판이던가 아니면은 외부에 팬을 갖고 있는 강제 공명식 방식으로 다 자신의 열을 컨트롤하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갖고 수명이 결정이 되는데, 한여름에 사람도 견디기 힘든 그 푹푹 찌는 날씨 속에서 인버터가 자신을 식혀가면서 발전을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가혹한 환경일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인버터를 특정한 실내 공간에다가 집어넣고 여름에 이제 에어컨 같은 걸 가동을 해서 인버터가 스트레스를 덜 받게 만들면 인버터의 수명이 올라가지 않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에너지를 또 써야 되잖아요. 냉방을 하기 위해서, 온도를 떨구기 위해서. 100kW 인버터가 처리하는 전력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내 공간에서 인버터가 발산하는 열량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어느 정도의 에어컨을 갖다가 설치해서 실내 온도로 떨구고 인버터의 온도로 떨구는 것들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이게 설계가 되고 그게 조합이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인버터를 낮은 온도로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인버터의 성능도 좋고 그리고 인버터의 수명도 늘어납니다. 그렇다고 제가 얼른 생각했을 때 발전소의 수명하고 똑같이 20년 동안 인버터가 계속 유지가 될 거다, 이거는 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인버터 수명을 늘린다고 하면 한 5년 정도는 늘릴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가끔 제가 이제 AS를 다니고 하다 보면 14년, 13년까지도 동작하는 인버터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엊그저께는 조그만 주택용 인버터였지만 올해가 16년 차인데도 아직도 돌고 있는 인버터가 있긴 있었어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당연히 인버터가 사망했을 줄 알고 새 인버터를 하나 갖고 갔는데 인버터가 멀쩡하게 잘 동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동작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건 운이에요. 그렇죠? 물론 인버터가 놓여진 환경 자체, 공간의 특징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인버터가 16년 정도 동작하고 있다면 이건 운이 되게 좋은 겁니다. 모두에게 이런 운이 다 공평하게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수리를 한다 치더라도 문제가 있는 부분만 뜯어내서 수리를 했을 경우에 과연 제품의 내구성을 그대로 담보할 수 있느냐 문제를 한번 거론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어떤 부품 자체가 IGBT가 나갔어. 그 IGBT를 교환을 하면 얘가 돌아갈 것 같아. 그러면은 수리 견적이 IGBT 교환만 들어갈 거 아니잖아요. 들어갈 거잖아요. 그런데 IGBT가 문제가 소손이 될 정도로 내부에 열이 많았을 경우에는 인버터 내부의 다른 소자들도 분명히 변형이 되거나 아니면 성능이 떨어졌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IGBT만 교환해 갖고도 인버터가 동작을 한다고 치더라도 이 인버터가 주변의 다른 부품들 때문에 언제 어떻게 문제를 일으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은 그랬을 경우에 책임을 누가 진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지난 인버터를 수리하는 거에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완벽하게 수리해 줄게. 수리만 해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증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용 보증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그런 부분까지 체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 10년 정도 인버터를 사용해서 어떤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인버터가 동작을 안 하게 되면 인버터를 바꾸시죠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부분이 불만이라면 여러분들이 인버터를 만드시면 돼. 2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동작할 인버터를 만드세요. 그리고 나서 인버터가 왜 10년 만에 망가져? 그리고 10년 있다가 왜 수리를 안 해줘? 인버터 제조회사의 입장이 돼 보면 그건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걸 금방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대는 할 수 있지만 그 기대가 상식적이어야 되는 거지, 그 기대가 상식을 넘어가는 순간에는 폭력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곁들여서 얘기를 하면 태양광 기자재들, 특히 인버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증 기간이 5년입니다. 제조회사에서 5년 동안 무상으로 다 보장을 합니다. 동작 보장을 무상으로 해요. 그런데 이게 쓰는 사람한테서는 굉장히 좋은 거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버터를 제조하는 제조사의 입장이라고 하면 제품을 만들어서 어디에서 발주 오다가 오면 제품을 포장해 갖고 보냅니다. 그러면 시쳇말로 좀 나쁜 말을 할게요. 어떤 인간이 어떤 곳에 가서 어떤 방식으로 인버터를 설치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결국은 어떤 기술력, 그리고 어떤 장소,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은 제품의 내구력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제조회사가 물건을 만들어 놨는데 시장에다가 팔았는데 이거를 5년 동안 책임을 지라고 그런다. 이거 사실은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건 폭력이에요.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가 처음에 출발할 때 국내 기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 없을 때였으니까, 정부에서 인버터를 제조하는 이 기자재 제조하는 회사에다가 너네들도 적절하게 뭐 시행착오도 있을 거고 데미지를 각오하면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많이 줄게, 정부에서 많이 밀어줄게, 대신 하나, 실제로 너네들이 만든 물건이 시장에서 얼마나 잘 동작할지, 얼마나 오랫동안 동작할지 모르니까 우리 그냥 한 3년까지는 너네들이 한번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하자. 그래서 태양광 인버터 같은 것들이 3년 AS가 A로서 출발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여러분 주변에 각종 기기들 같은 경우는 AF 무장 보증 기간이 몇 년이에요? 1년이죠. 그 중에서 몇 건 정도만 많아봤자 2년입니다. 근데 태양광 인버터, 태양광 기자재들은 처음부터 3년이라고 하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워런티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출발했을 때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에너지관리공단과 산업통상부에서 갑자기 3년이라고 하는 무상보증기간을 5년으로 늘려버립니다. 이게 권력의 횡포예요. 그리고 업체들한테 너네 따라와. 이거 수용 안 해주면 조달시장에서 물건 팔을 수 없고, 그리고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너네 제품들은 참여할 수가 없어.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한사항을 딱 쳐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업체들이 어쩔 수 없이 5년이라고 하는 워런티를 받아들이게 된 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건을 제조하는 입장이라고 그러면 아마 거의 대부분은 안 한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거꾸로 뒤집으면은 혹시라도 태양광을 사용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5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무상으로 워런티를 해주는 이 인버터든 태양광 기자재 업체들에게 나름 감사함을 표해야 됩니다. 왜? 이건 시장 논리가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인버터는 기본적으로 전력기기여서 수명이 10년 이내예요.
주요 소자가 10년 이상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10년 이상을 버티는 전력 소자가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얘를 20년 동안 동작을 시키게 해달라고 하는 거지? 이게 말이 안 돼. 그러면 그럼 10년 있다가 망가졌을 때 다시 수리를 해서 10년 동안 더 쓸 수 있게 만든다. 아니, 50 먹은 환자에게, 환자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 부분 이거 처리하면 수술이나 뭘 해서 처리하면은,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했을 때 환자가, 그러면 앞으로 내가 50년 동안도 똑같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의사 선생님, 당신이 이거 보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보증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수리는 수리라고 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어요. 물론 부품의 소재는, 부품의 공급은 뭐 알리나 이런 데를, 알리익스프레스에 가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공급이 다 돼. 가격도 싸요. 물론 제품의 품질이 어느 정도 수준일지는 조금씩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부품 수급은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다 수급이 됩니다. 문제는 수리를 했을 때 그 수리에 대한 기대 신뢰를 얼마나 줄 수 있느냐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수리를 시킨 사람은 지금 수리했으니까 10년 정도는 더 쓰겠네 그랬는데 1년도 안 돼서 내지는 1년쯤 있다가 인버터가 또 다시 홀딩을 했어. 폴트가 떨어졌어. 그랬을 때는 이때 분쟁이 생깁니다.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이 데미지를 누가 져야 돼요? 수리하는 쪽에서 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데미지를 안고 수리를 할 사람이 없죠. 수리하는 사람이 뭐 취미 활동을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해. 그쵸? 하지만 이 수리를 하는 사람들도 취미 활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주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한. 그러니까 지금의 전력 소자, 뭐 IGBT 내지는 뭐 실리콘 카바이트, 질화갈륨 같은 이런 소자들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처리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내지는 대역대를 얼마나 크게 갖고 있느냐. 요즘에 이제 뭐 전기차 배터리에서 양극재 때문에 항상 이제 뭐 혁신이 일어나니 안 일어나니 그러잖아요. 배터리에서 양극재는 전자가 통과하는 통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혁신적으로 지금 현재 것을 대체하는, 이것보다 월등히 뛰어난 새로운 소재들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태양광 인버터는 이대로 갈 거예요. 이게 한계예요. 당연히 물건은 잘 만들어야 되겠지만 태양광 인버터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7년이나 8년쯤 됐을 때 인버터가 고장이 나면 그냥 교환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더 복잡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인버터에 관한 얘기는 이만큼 할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자 세계하고 전력 세계는 전혀 다른 부분이에요. 전자 쪽은 전기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는, 뭔가 일을 하는 거고요. 전력은 전력 자체를 직접 온몸으로 감당을 하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어느 쪽이 더 힘들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도 전력 소자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 당연히 수명이 짧은 거죠. 만약에 그게 불만이라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전력 소자를 만들어 내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IGBT나 실리콘 카바이트나 질화갈륨보다 뭐 예를 들어서 한 50% 이상의 내구연한을 갖도록 하는 IGBT 이 전력 소자를 만들면 여러분들 5대 정도는 아마 최상의 기득권으로 살 수 있을 거예요. 시도해 볼만 하잖아요. 그쵸? 어쨌거나 뭐 인생 이렇게 살아도 뭐 저렇게 살아도 뭐 한평생인데 난 저렇게 한 배팅을 한번 멋지게 해보고 싶어. 그럼 하시면 돼요.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건 당연하지만 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을 예고를 해드릴게요. RPS 제도가 종료를 하고 이제
장기 고정가 입찰 제도로 이제 갑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변수 하나가 역류형 태양광 문제도 하나 지금 이제 뭐 아주 좋은 호재로 떠오르긴 있긴 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RPS에서 장기 고정가 입찰로 가게 되면 그냥 기본적으로 수익이 한 30% 정도가 무너져요. 30%? 30%는 아니고 한 15% 정도 무너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kW 기준으로 해서 한 200만 원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해서 받았던 발전소들이 한 16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수익이 이제 훅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제 영상에다가 태양광은 끝났다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댓글을 달아놓으셨는데, 전혀 아닙니다. 앞으로 태양광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태양광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조금씩 내려간다 하더라도 아주 좋은 금융상품 내지는 투자 상품으로서 계속 늘어날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다음 영상에서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미친 정부, 아무리 능력 없는 정부라 그래도 대중이 소화할 수 없을 만한 정책을 내놓지 못해요. 그렇죠? 그건 폭력이겠죠. 분명히 RPS 제도에서 장기 고정가 입찰 제도로 가도 되는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그 이유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가도 사람들은 따라올 거야. 왜? 그 왜라는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